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사를 하고 있는 윤석창 강사이고요. 저희 수업은 이제 차별화된 유튜브 영상 만들기라는 부분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제 저희가 메가스터디에서 인터넷 강의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미어로 편집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유튜브 영상 만들기라는 과정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아마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컨텐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되게 모든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뭐 게임이라든가 스트리머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뭐 먹방을 한다거나 브이로그를 위주로 찍고 뭐 여행을 다닌다 라고 하게 되면은 카메라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나에 이렇게 몰아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두 개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이용한 컨텐츠에 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인터넷 강의를 할 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강의라든가 여러분들이 막 학원 같은 데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편집이랑 막 그래픽 강의는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옛날부터 컴퓨터 학원들에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취미로 할 수 있게끔 바뀐 게 이제 유튜브잖아요. 결론은 어차피 영상이라는 이 컨텐츠 제작하는 방식이 저희가 이제 프로에서 이제 아마추어로 넘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 관련된 지식은 배울 만한 곳이 없어요. 왜냐면은 학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를 구비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촬영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게 되면은 아마 프로그램 중점의 과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촬영은 어디서 배우고 내가 좀 약간 차별화를 두고 싶고 퀄리티를 올리고 싶은 욕심. 왜 그렇잖아요. 취미가 처음에는 즐기려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아, 취미이기는 한데 더 잘하고 싶다. 왜냐면 더 잘하면은 나도 기분 좋고 보는 사람 입장도 좋고 그리고 내가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막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내가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올려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학원을 많이 등록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업을 제가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다양한 선택의 폭을 선택을 하는 방법식이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열어주는 그런 느낌의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첫 강의에는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지원했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루기 이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떠한 컨텐츠를 해서 내가 유튜브를 올릴 것인지를 이제 볼 거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자본을 막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뭐 휴대폰부터로도 시작을 한다거나 약간 저예산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시작을 할 때 돈을 많이 이렇게 들여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퀄리티 뽑기가 좀 쉬워지고요. 그리고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나는 처음부터 내 영상이 퀄리티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본을 투자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도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취미로 하는데 돈을 쓸 수 있는 갭이 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학원에서 막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 선생님이 추천하는 장비들 다 정말 좋고 사고 싶은데 이걸 샀을 때 금액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유튜브를 관뒀을 때 이 장비가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샀던 그 장비들 있잖아요. 장비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장비 이전에 다른 걸 놓고 봤을 때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이제 프로 제품들을 이제 아마추어들이 쓸 수 있게끔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랑 쓰는 장비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막상 유튜브를 시작해보니까 힘들고 안 맞고 취미를 하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파시면 돼요. 이거를 중고장터에 올리시면은 이제 그 중고장터에서 이제 프로분들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세핑 정도의 장비가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막 사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새 장비를 사기에는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이제 장비 투자를 안 하고자 하니 그것도 좀 애매하신 분들이 그 장비를 다 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 장비를 다 사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몇 개월 이내에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바로 파시면 돼요. 파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장비를 되게 다양하게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 강의 계획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보게 되면 장비 리스트를 엄청 쫙 뽑아놨거든요. 쫙 뽑아놨기 때문에 뭐 메인 카메라, 서브 카메라, 뭐 보조, 기타 장비 뭐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내게 필요한 장비만 그 중에서 고르라는 거지, 제가 말을 한 걸 다 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사고 싶어질 거예요. 다 사고 싶어져서 다 못 사긴 하겠지만, 이거 금액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사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추천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했으니까 그 중에서 딱 집어줘서 말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불가능해요. 가장 대중적이고 잘 팔리는 물건을 추천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계속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고 이제 유튜브 시장이라는 이 플랫폼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새 제품 나오고 새 제품 나오고 새 제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린다고 해도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장비를 왜 추천을 해주냐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장비를 추천해주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 외에 여러분들이 보고 알아두면 좋은 이제 장비를 고를 때 팁 같은 걸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팁대로 여러분들이 장비를 골라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투자를 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내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휴대폰 폰카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늘리면서 퀄리티를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그 휴대폰 카메라라는 기술 자체가 카메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는 휴대기기에 이제 카메라의 기능이 점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약간 보조 기능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이제 막 일반 똑딱이 카메라급으로 올라온 수준이 된 거잖아요.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든가 이론적인 게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랑 똑같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장비를 추천을 해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도움이 안 되거나 이제 나중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사실 때에 도움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도 앞에 있는 컨텐츠들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카메라에 관련된 이론들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뒤에서 소개하게 되면은, 일단 장비를 사시지 않으실 분들은 뒤에 있는 강의를 먼저 보면 되겠죠. 그 뒤에 있는 강의를 먼저 보고, 지금 이 강의는 이제 구매를 할 때쯤에 다시 되새겨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미리 메모를 해두셔서 기록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 강의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떠한 방향을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첫날에는 어떤 거를 진행을 할 거냐면은, 이제 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PP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PPT 파일이고요. 여러 학원에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과정을 SBS 아카데미에서 완전 초창기에 강남 본점에서 처음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굿잡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을 제가 옮기게 될 때마다 이걸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다듬고 해서 완성이 된 P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학원에서 사용이 되는 PPT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업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때 그 PPT들 관련해서 다 이렇게 펼치고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딱 PPT가 필요한 애들로만 이렇게 찝어서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날에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인 카메라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메인 카메라.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선택지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가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놓고 볼 거냐면요. 일단 메인 카메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 중에서 가장 스펙이 좋고 퀄리티가 좋게 나와야 되는 카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성보다는 내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보는 거는 메인 카메라를 볼 건데요.
자, 일단 메인 카메라로 쓸 수 있는 카메라 부류가 3가지에서 2가지 정도가 돼요. 자, 여기에서 딱 몇 가지예요로 말을 안 하고 뭐 몇 가지에서 몇 가지로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무슨 콘텐츠에 따라서 이 정도만 돼도 되는 거고 저 정도가 되면 되는 약간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3가지가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그림의 제품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이 화면을 띄우면은 다들 막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이 장비를 사려고. 이름도 안 적어놨는데 이걸 사진만 찍어서 어떻게 구매를 해요? 이제 앞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업이 돼도 그게 없어요. 그 외형이 바뀌지가 않아요. 크게 바뀌지 않고 다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놈인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찍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카메라의 종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봤는데 다 소니 제품이네요. 뭐 캐논은 안 쓰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되게 막 많이 하시거나 오래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카메라가 소니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캐논이 카메라 자체의 본연의 기능으로는 정말 좋고 사진기로서는 정말 최고의 괜찮은 바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캐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부분에 안주를 하다 보니까 영상 시장을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정말 좋기는 한데 이제 영상 주도권은 파나소닉이라는 제조사랑 소니 카메라가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소니 카메라랑 파나소닉이라는 제조사는 새로운 카메라 나올 때마다 신센서를 사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었을 때 선명도가 상당히 높거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요. 물론 캐논은 이제 과거 모델들은 그게 안 됐었어요. 안 됐고 요즘 모델이 좀 많이 보완을 했지만 아무래도 스타트를 빨리 시작한 브랜드보다는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늦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린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되게 편파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한 브랜드라든가 두 브랜드를 이렇게 막 몰아서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품의 스펙이랑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니까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다 이제 그 소니 제품 이렇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 학원 근처에 막 소니 그 근처에 판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소에 근무하시다가 주말에 나와가지고 강사하시는 거 아니냐, 소니에서 나오신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소니랑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협찬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지 소니 제품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좋아하는 약간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카메라 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가장 메인 카메라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이렇게 생긴 형태를 저희가 DSLR 또는 이제 미러리스라는 카메라로 불리는 카메라고요.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영상으로 찍었던 게 2000년도 초반대인데 너무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진기에는 영상 기능이 없었는데 영상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에 오디마크2라는 캐논사의 막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걸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 카메라의 영상이 되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업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DSLR 미러리스는 영상이 정말 잘 나오는구나 라는 것과 수요가 많구나 해서 공급이 이제 그거에 초점이 맞춰서 되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그 시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 카메라들은 사진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사진을 찍는 카메라에 영상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DSLR과 미러리스 부류의 카메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캠코더라는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얘는 제가 사진기형 카메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영상 기능을 집어넣은 거고 얘는 캠코더잖아요. 캠코더는 원래 영상을 자체적으로 목적으로 해서 나온 카메라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하겠죠. 얘보다는 얘가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꼭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금액에 한해서 퀄리티라든가 약간 영상미를 놓고 봤을 때에는 DSLR 미러리스의 퀄리티가 훨씬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캠코더는 오직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온 바디인데 그럼 뭐가 이점이 있죠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제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라든가 세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배터리라든가 메모리 카드를 꽂고 그냥 레코딩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제대로 된 영상을 담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카메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애가 퀄리티가 더 뛰어나다고 했는데 애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잡다한 지식이라든가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캠코더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내가 레코딩 버튼만 누르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쭉 만들어주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제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잖아요. 사진용 카메라다 보니까 영상 촬영 시간 제한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레코딩을 시작을 해가지고 DSLR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0분 정도밖에 촬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30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촬영을 더 이상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녹화를 하던 게 끊겨요. 끊기고 이어서 녹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리 카드나 배터리가 다 닳아서 사라질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쭉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쭉 찍어야 되는 콘텐츠냐, 아니면은 그 30분이라는 시간 전에 레코딩을 찍다가 끊고 찍고 끊고 반복을 해도 되는 컨텐츠냐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관련된 일을 되게 많이 해보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30분 이상 쭉 녹화를 하는 영상은 웬만해서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롱 테이크 말고 숏 테이크로 그냥 여러 개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 카메라가 되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메인 카메라의 종류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DSLR 미러리스 그리고 캠코더 이렇게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두 가지에서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외부적인 마지막 기능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액션캠이라고 부르는 부류예요. 그래서 DSLR 미러리스, 캠코더, 액션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두 개에서 세 개라고 나누는 게 퀄리티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정말 여행을 다니거나 스포츠성을 가진 영상의 콘텐츠를 찍는 분, 그러니까 내가 화질보다는 자유롭게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막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메인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랑 어떤 게 있냐면은 얘는 좀 말을 한다고 하면은 휴대폰 카메라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급 또는 동급 이하. 원래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이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게 나와요. 뭐 아이폰 10이라든가 뭐 갤럭시 20이라든가 곧 있으면 21, 뭐 울트라 이런 모델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휴대폰 폰카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방진 방습이라든가 진짜 막 사용한다거나,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몸에 부착하기 힘들잖아요, 콘텐츠에 따라서. 근데 이런 액션 캠을 뭐 고프로라든가, 지금 여기는 소니 모델인데 이제 그 고프로의 경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머리 위에 헬멧을 붙인다거나 자동차 바퀴에 붙인다거나 이제 다양한 부분에 액세서리를 이용해가지고 활용도를 늘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둬야 되는 카메라를 이렇게 제가 쭈루룩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에 맞춰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뭐 색깔이 정말 좋아야 되고 그런 걸 찍는다 하면은 DSLR 미러리스 부류로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장기 녹화 또는 적정 강사 같은 거를 해서 올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캠코더 부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스포츠를 즐긴거나 뭐 물 같은 데라든가 여행 같은 걸 많이 즐긴다 하시면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메인캠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캠에 대한 부류를 먼저 설명드렸고요. 모델을 고르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액션캠은 액션캠 말고도 이제 저희가 똑딱이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팩트 카메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모델인 제품들까지 이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끊도록 할 거고요. 다음 수업 2강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